감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피를 먹고 자란다.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가장 민주주의를 잘하는 국가다라고, 물론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좀 나라의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특수한 예를 빼고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얼마나 또 많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런 열사분들의 희생이 있었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화 운동, 특히 4.19 혁명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267쪽에 나와 있는데 부제가 뭐죠? 민주주의 하자는데 왜 빨갱이? 우리가 빨갱이에 대한 이 프레임을 많이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이 정권들이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툭하면 이 빨갱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그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역대 정부 및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초대에서 3대까지 오랫동안 해먹었죠. 이승만이었죠. 1대가 간선으로 뽑았고 국회에서 2대 3대는 직선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선제로 국회에서 뽑았는데 왜 2대 3대는 직선으로 했느냐? 당시 국회에서 초대 이후에 6.25 전쟁 치르게 되면서 이 야당 세력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을 했어요. 무소속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선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오타가 났죠? 여기 책에도 아마 오타가 났을 거예요. 1848년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대통령을 기억을 해 먹어? 1948년이죠. 그래서 대통령제, 그 다음에 여당은 자유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가 윤보선이었고요. 장면 총리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간선으로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 장면 총리 같은 경우는 요 당시는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일본 같은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했던 요 때보다는 어떤 그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장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했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짧죠. 62년도까지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당은 민주당이었고요. 자, 그러다가 61년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박정희가 쭉 해먹어요. 대통령을 5대, 6대, 7대, 이때까지는 직선이었고요. 8대, 9대 직선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8대, 9대의 간선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79년도에 총 맞아 죽을 때까지 대통령제였고, 그 다음에 당은 공화당이었고요. 11.6 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서열 2위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1대, 12대 대통령 역시 간선제로 누가 이 사람을 뽑아주겠어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요. 대통령제였고요. 당시의 당을 민정당이라고 불렀어요. 민주정의당. 그리고 나서 87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6월 항쟁이 있었죠. 1987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직선제로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제 역시 같은 당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대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로 당선이 돼. 쭉 직선제예요. 직선제. 예, 요 때는 이제 직선제 쭉 하면서 노태우 때부터는 5년 단임으로만 합니다.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직선제로. 대통령제, 민자당, 이른바 민자당이라고 해가지고 김영삼이 이끌고 있었던 그런 당과 그 다음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서로 합당을 하죠. 그래서 민자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하면서 이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탈당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누구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을 했을 때 이 의의가 뭐가 있냐면 최초로 야당이
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제 역시 이제 민주당, 현재 민주당이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현재 민주당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자유한국당,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한나라당,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 이렇게 이었었는데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민정당, 그 다음에 민자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뭐 또 이전에 뭐였어요?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제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이게 한눈에 우리나라 역대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와 독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여기 뭐 이게 바로 나오네요. 뭐 어떤 자료 화면보다는 이제 교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거죠. 자, 이승만 정부가 독재를 어떻게 했느냐? 1952년도에요. 1952년도에 이른바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에요. 2차 개헌이에요. 2차 개헌. 총 개헌은 1차죠. 1차. 그래서 개헌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니까 고치는 거니까 최초의 헌법은 이제 우리가 재헌헌법이고 1차 개헌이에요. 개헌을 딱 하는데 왜 개헌을 하느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뭐였어요? 6.25 전쟁을 열심히 할 때였죠. 한참 할 때였죠. 그래서 당시의 수도였던 부산에서 개헌을 하는데 요때 국회에서 제출한 것이 있어요. 국회에서 제출한 게 거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양원제 개헌안과 정부 불신임. 그래서 대통령까지 탄핵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장을 하는데 당시 이 이승만 정부는 뭐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럼 대통령제로 뭘로 하자? 직선제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직선제로 하자. 근데 뻔한 내용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는 이제 초대 대통령은 뭐 간선제로 했으니까 국회에서. 근데 국회를 이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밀어줄 의원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바보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가두고 그 다음에 경찰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협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야당 측에서 국회 측에서 제출했던 정부 불신임 요거하고 양원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하는데 대통령 탄핵은 이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했던 직선제 이 두 가지를 각 측에서 정부에서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한 거 하나 서로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개헌이죠. 네, 협박에 의해서 개헌을 했으니까 결국에 통과를 돼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이것이 발췌 개헌이다라는 겁니다. 발췌 개헌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잘 알아두세요. 발췌 개헌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무엇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후루덩 넘기면 268쪽에 2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2차 개헌은 1954년도에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별명도 붙여줘요. 4.4.5입 개헌이에요. 이것이 2차 개헌이에요. 그럼 왜 하게 되냐면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요. 누가? 이승만이 대통령을 또 하고 싶습니다. 자, 또 하고 싶은데 헌법에 뭐가 되냐면은 이 삼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헌법을 많이 이제 갖다가 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대통령 삼선을 금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거를 갖다 썼기 때문에 삼선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고 싶어서 뭐를 했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이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삼선 가능. 초대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만 하겠다는 얘기죠. 지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이걸 하자라는 거였어요. 이걸 막 우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헌법을 바꾸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국회의원 투표를 붙였습니다. 투표를 붙였는데 거기 나와 있지만 당시의 국회의원이 제적위원이 203명이에요. 그럼 203명의 제적위원회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럼 3분의 2가 찬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36명이 돼야 됩니다. 136명이 찬성을 딱 해야 되는데 명수로 따지면 근데 이거 203명의 3분의 1을 쭉 보니까
5.333이에요. 333이에요. 쭉쭉쭉쭉 가요. 쭉쭉쭉 가요. 이게 참 코미디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헌법을 개헌하려고 딱 하니까 135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표가 부족하죠.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은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135명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른바 4.4.5입 4 아래는 버린다. 4 아래는 버리니까 135명이 3분의 2다라고 억지 주장을 펴가지고 결국에 4.4.5입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성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돼요.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런 코미디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독재 정치를 워낙에 하다 보니까 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독재를 강화합니다.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진보당이라는 야당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첩이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국가보안법,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또 만들죠. 그리고 야당 탄압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진보신문이었던 경향신문마저도 폐간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4.19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4.19 혁명, 민주주의의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성역처럼 여기는 거죠.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나요. 이 4.19 혁명이 왜 일어나냐면 바로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3월 15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 당시의 대통령은 말이에요.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부통령을 뽑는데 이승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통령이 이승만하고 친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부통령이 아까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왔을 때 부통령이 장면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어떤 야당 측 인사가 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부통령을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단행합니다. 이 부정선거는 뭐 그냥 옛날 선거 보게 되면은 야당 측 표가 뭐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동네 가가지고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뭐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표 실은 차량 같은 경우 탈취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유력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 이 부정시위가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위로 번져나게 됩니다. 시위로 번져나서 마산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밖에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돼버리죠. 행방불명이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되면서 이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시민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발포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더 불을 붙듯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하야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유당 정권도 붕괴를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것이 4.19 혁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독재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물리쳐버렸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것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의 힘에 대해서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네. 자,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승만이 이제 붕괴되고 자유당 정권이 이제 물러났죠. 그럼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해서 허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과도 정부가 구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과도 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정부에서 뭐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그런 민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개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원제 국회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헌법을 토대로 해서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총선거 실시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의원 내각제는 선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총선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당을 딱 뽑아. 총선거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 여당이 되는, 다수당이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당이 그대로 행정부의 강요들이라든가 또 뭐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면 내각 정부가 실시가 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시민들에 의해서 탄생한 이 정부가 이 시민들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휘둘리게 되더라. 예,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시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런 선거 사범들 있잖아요. 이 선거 사범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은 이 남북회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압박을 주다 보니까 이 정부가 무언가를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리 이렇게 흔들려요. 결국에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박정희에 의해서 그 이듬해 61년도 5월 16일 날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독재를 무너뜨리는 4.19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교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냐면 뭐 다 봤네요. 예,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총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표를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 당일 투표함에 미리 넣어놓는다. 나머지 60% 유권자는 3인, 5인, 9인조로 묶어 매수 혹은 위협을 통해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다.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대요. 투표 부근에 여당 완장을 착용한 완장 부대를 배치하여 야당 성향의 유권자를 위협한다. 야당 참관인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내쫓는다. 이게 무슨 동아일보 신문에 60년 3월 4일에 났는데 이게 저희 좀 날짜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날짜가 60년 3월 4일. 3.15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3월 4일에 어떻게 미리 그렇죠?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기출 문제다 보니까 그대로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어찌됐건 이건 3.15 부정선거죠. 4.19 혁명 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 맞는 얘기고요. 장면 정부는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4.19 혁명 때문에 장면 정부가 들어갔는데 장면 정부가 바로 이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뭡니까? 허정 과도 정부가 있었죠. 이 허정 과도 정부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선거를 무효로 하고 3차 개헌을 해가지고 다시 총선거를 했던 것이죠. 이거 틀리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승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실시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앉히려고 했던 것이죠. 이기붕은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기붕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이승만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기붕의 아들이 이승만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승만이 이기붕 아들을 이뻐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4.19 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이기붕이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정부는 이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됐으며 발표했다. 툭하는 공산주의가 있다. 툭하는 공산주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
번? 2번 되겠습니다. 이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또 5.18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분명히 역사에서 명명을 하고 있는데 폭동이다. 이런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멍청한 짓들이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의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1차 개헌 있었잖아요. 발췌 개헌. 발췌 개헌 딱 있을 때에 이승만이 자기가 당선될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를 밀어줄 세력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자유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자유당이 원내 자유당이 국회 내에 자유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 밖에 원 외에 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자기를 밀어주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와 원외가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유당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발췌 개헌한 거예요.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반공청년회당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 그렇죠? 사형 선고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처음에 50년대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공업이 성장하고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의 삼백산업이 중심을 이뤘다. 이 삼백산업 뭐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1950년대에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완전히 거의 망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거의 유엔에서 인정하는 1950년대 거지국가예요. 거지국가. 그래서 미국이 이 원조 그냥 주는 겁니다. 밀가루, 설탕, 면화, 예? 이거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얗잖아요.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삼백산업 하는데 미국이 뭐 우리가 이뻐가지고 뭐 이렇게 줍니까? 지들 남는 거 준 거예요. 지들 남는 거. 이런 가격들이 하락을 우려해가지고 남는 걸 준 것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에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도 했죠. 자, 4번.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4.4.5입 논리로 통과시켰다. 1954년에 4.4.5입이 있긴 했죠. 이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삼선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바로 뭐였어요? 발췌 개헌이었죠. 1952년에.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 정부 이승만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이렇게 독재만을 꿈꾸고 있다가 결국에 시민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박정희 정부와 더불어서 쭉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